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국민의원 여러분, 국토의 중심, 첨단 미래산업 도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발언대를 국무위원석 쪽을 향해 돌립니다. 회색 양복에 남색 남방과 넥타이, 은색태 안경을 끼고 있는 이현희 의원입니다. 그 사이 국무총리 국무위원석 발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국 3특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되살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지난 이틀간 많은 의원들께서도 관련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이재명 정부의 5급 상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많은 회자가 있었는데 여전히 국민께서는 좀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5급 3특의 핵심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는 어떤 성장의 걸림돌까지 돼버린 수도권 편향, 집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어떤 부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각각의 광역권 5군데와 특별자치도 3군데로 나눠서 행정적으로도 특별하게,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그 각각의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자라는 것이 기본 구상이고요. 네. 그것을 5극 5개의 광역권, 3특 3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약칭한 것이다. 네. 그래서 기존의 17개 시도로 나누어서 균형 발전을 꾀했던 것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초광역 경제권을 구성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5국 3특 재편 구상에서 충청북도는 5국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3특에 해당이 됩니까? 원래는 5극이죠.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보면 중부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부권 5국 중에 하나인 중부권이 결국은 충북, 세종, 대전, 충남을 다 포괄해서 네, 흔히 이야기하는 5국 중에 하나로 중부권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국 3특 체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건데, 지금 부울경 경제권의 경우에는 760만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은 약 490만, 그리고 범호남권은 약 49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5국 체제는 인구가 초광역 경제권으로 한 500만 이상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남이 먼저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대전 충남을 다 합치면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350만. 네, 357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는 5국 3특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다른 권역에 비해서 적은 것은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충북이 그런 5국 3특 행정통합 논의에서 특히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배제라기보다는 사실 저 광역통합 말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논의 중에 보면은 무슨 충대세 뭐 이런 모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광역협의체 논의도 있었고 거기에는 충북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 광역통합 논의에는 대전 충남, 충남 대전 간의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 과정에서 충북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참여가
그러니까 뭘 대전, 적극적이었다. 충남은 먼저 각 지자체나 예. 의회나 기초단체에서 먼저 논의가 1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무슨 배제의 입장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니다. 예, 그건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와 이현희 의원. 충북의 그런 광역단체장의 어떤 그 무능이나 무관심 때문에 충북에서는 그런 5급 체제에 대한 통합 논의 이런 부분들이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도민들의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러나 대전 충남은 통합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충북과 세종은 거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할 때 대전 충남 통합 논의와 함께 세종과 충북이 함께 그 통합 논의에 참여해서 완성된 중부권 그 초강학 경제권을 구성하는 그런 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충북이나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그 통합 논의를 조금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었습니까? 이현희 의원의 질의입니다. 일단 통합은 일종의 당사자들의 선택과 참여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석 저희가 총리. 각각 개인적으로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보관으로 전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혹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충북과 세종의 선택적 결정의 문제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 군데의 논의가 진정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말 정도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까지 있는 시기에 현실로서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그거 충북과 세종의 참여와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충북과 총리님의 그 지금 현재 답변은 대전 충남이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거기에 세종과 충북은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거나 거기에 대한 참여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대전 충남부터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현재까지의 그냥 객관적 경과죠. 네. 그리고 그 그러면 과정, 앞으로 예, 그 앞으로 과정에서라도 또는 지금부터 뭐 아주 전격적으로라도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충북 세종이 함께 논의를 해서 그럼 정부의 그 5급 삼특과 관련해 중부권 그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세종과 충북을 추가해서 뭐 쉽게 말하면 2단계 통합과 관련한 정부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말씀처럼 각 지자체의 자발적 선택과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가자라는 로드맵을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지만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우리 충북 의원님하고 저도 사실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충북이 독자 발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말씀하신 충북이 세종을 포함해서 충남 대전 함께 가는 일종의 충청권 광역 통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가닥이 잡히는 것에 총리께서는 그 충청도 할 때 이 충청의 그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주, 청주 뭐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죠. 네, 충청도의 그 충청의 어원은 충주의 충자와 청주의 청자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충청도에 대한 그 정체성, 뿌리 이런 것은 충북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자부심과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들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쇄 문명의 혁명을 가져온 그 금속 활자가 세계 최초로 그 만들어진 곳이 청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도 충북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주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HBM 공장이 청주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입니다. 국제공항이 있고 청주시 오송 흥덕구 KTX역이 청주에 있습니다. 인구는 165만입니다. 이런 그 충북이
전체 충청권 통합에 참여하지 않고 이게 완성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5국 3특 체제에서 충청권 내에 그 완성된 통합 체제를 행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북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2단계 통합으로 해서 전체 그 행정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충북이 만약에 대전 충남 통합에 의해서 같이 함께 통합을 하려면, 저는 정부가 지금 통합 그 시에 그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 4년 20조 지원과 관련해서 충북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1년에 1.5조 원씩 4년간 1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충북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청주에 한 3년 정도 살아서 네. 말씀하시는 그 충북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순수하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체적인 광역통합 속에 한 구성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충북의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다른 갈래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지원과 관련해서는 광역통합에 참여하는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 4년간 20조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계적 로드맵 등을 전제로 해서 참여하지 않는 예를 들어 총리님, 대전 충남이 통합하는데 설정하고 있죠. 그 4년간 그 20조 원을 지원을 하면 당연히 충북 그 절반이 충북이 그 통합에 참여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절반의 그 4년간 10조 원의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아까 말씀처럼 광역통합에 참여하게 되면 그 새롭게 탄생하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정부에 대한 그것이 이제 기반을 잡고 자세력을 가지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지원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또는 광주, 전남 등이 이렇게 하면 통합이 돼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설정을 했다고 해서 혹시 논의를 했다가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될 수 있으니까 각각에 우리가 반씩 지원하겠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그 하나로 탄생될 광역 정부에 대한 지원으로 일단은 생각해 왔다 하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현희 의원. 결국은 이제 충청특별시가 탄생하게 되면 그것의 시청 소재지가 또 두게 될 텐데, 그 보시면 지금 현재 충청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충청권 전체에 그 도청선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충남도청, 근데 대전시청. 어떤 지리적 그 중심 내지는 관련해서 그 시청, 그 통합 행정 도시의 시청이 있으려면 공항도 있어야 되고, 그 KTX 역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라는 행정수도에 인접해 있는 최적의 그 조건을 갖춘 곳은 저는 청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이 통합되는 충청특별시가 완성이 되면 그 시청 소재지로 청주에 두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가상 위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상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충북까지 포함된 경우에 현재 존재하는 각각의 3개의 센터 중에 어디가 메인 센터가 되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온다면, 통상적으로는 가장 교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중간적인 부분이 유리한 선택지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미 존재하는 2개의 시청, 도청이 존재하면 우선은 각각 다 쓰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과 정치권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이 통합이 됐다면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저로서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충청 특별시가 그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대전 충남 그 통합과 관련한 법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게 나중에 세종과 그 충북이 그 합류해서 2단계 통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대전 충남이 먼저 진행해서 거기에 관련한 국가 재정 지원과 여러 특례 조건들이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2차로 그럼 2단계 통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시한이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최소 4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럼 그런 시차가 발생하게 될 때 관련한 재정 지원과 그런 여러 가지 특례에 대한 지원들이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 재정 지원 4년간 10조 원 그리고 시청 소지에 관련해서 청주에 시청 소지를 두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관련해서 시차가 때문에 특정 지역에 그런 소외나 배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현재 그 청주 국제공항이 그 수요가 폭발해서 올해 그 작년만 해도 500만 가까운 그 여행객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올해 7차 공항 종합개발 계획에 청주 국제공항 민간 할주로를 반영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 7차 그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현장에 가보기도 했고요. 네. 활주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는 뭐 어떤 계획이 그러니까 청주 국제공항 민간 할주로 부분이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작년 말이었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국제공항 그 민간 할주로 부분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런 국제공항의 민간 할주로 부분이 사실은 충청특별시 그 통합에 매우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청주 국제공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오송 그 바이오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국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특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송도에도 있고 청주 오송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관련 업계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각각에 있는 그 바이오 산업단지가 시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 산업에 생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오송이 국가가 지정한 유일한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현희 의원의 질의 시간입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돼서 마이크가 네, 종합해서 꺼졌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게 됩니다. 질의자 답변자 모두 발언대 양손을 올리고 이야기 중입니다. 교육사회 문화에 관한 제가 대정부 적극 질문 지원하겠습니다. 중입니다. 예. 제432회 국회 임시회 6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현희 의원이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발언대 위치를 정면을 향해 돌리고 있는 이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